여름 더위가 돌아왔습니다. 좀 빨리 온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죠. 이렇게 여름만 되면 남들보다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수리, 겨드랑이, 발 이런데 땀 나는 것도 참 불편한데요. 땀 때문에 냄새가 나서 더 곤혹스러운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땀은 나는 것도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특히 여성분들 여름에 화장할 때는 이 땀 때문에 이게 화장이 잘 되지도 않고 해도 지워지고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덥다 더워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름철 냄새 3대장 잡는 방법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석 피부과 전문의 전화 연결해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도 여름에 좀 땀이 많이 나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땀 많이 나진 않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 좀 매운 걸 먹거나 그러면 약간 땀이 나기는 하죠. 그렇죠. 맞죠. 긴장해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네. 일단 청취자분들 여름철 나 땀 너무 많이 나서 고민이다.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인데요. 여러분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서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보통 네. 손이나 발에 땀 많이 나는 거 다한증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다한증이 정확히 어떤 질병입니까? 그러니까 다한증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긴장을 하거나 더운데 가면 땀 나는 거 맞죠? 네. 근데 그 정상인 사람보다 더 땀이 날 때는 이제 다한증이라는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다한증이냐 일반적으로 좀 땀 나는 건 괜찮은데 이 땀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손에 땀이 나면 악수도 못하고 또 그 펜을 쓸 때 종이가 젖기도 하고 또 겨드랑이 땀이 나면 일단 그 옷이 막 젖죠. 색깔 있는 옷 입으면 이렇게 좀 물이 드는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이마나 이런 데 땀을 줄줄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다한증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이 다한증 때문에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은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따지면 일단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땀이 나는 사람은 그냥 다한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땀이 나는 양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렇죠. 많이 나면 일단 다한증 질병으로 생각을 해야 되네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다한증이라는 것이 더운 여름에만 땀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그냥 사계절 내내 좀 땀이 많은 거예요? 사계절 내내 땀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더우면 누구나 땀 나죠. 왜냐하면 땀이 나야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의 체온 조절도 하고 노폐물도 제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추운 겨울에도 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도 땀이 나는 거죠. 그럼 다한증 같은 경우는 그 땀이 나는 원인이 덥거나 그런 원인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런 원인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원인 없이 생기는 그 다한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인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 뇌하수체 이상이 있거나 어떤 내분비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면 일단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왜 나지?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좀 찾아내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실제 다한증 고민 때문에 병원 찾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꽤 있으세요. 이게 보통 그냥 땀 흘리는 거를 이제 그냥 지나치는 경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땀이 나서 일상생활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것도 막 젖어서 몇 번을 양말이나 신발도 갈아 신고 또 손에서 이렇게 글 쓰다 보면 뚝뚝 떨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환자 오면 일단 병원에 이제 진료 보러 오면 약간 긴장되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손이 이렇게 말랐다가 쫙 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한증이 그냥 조금 지내기는 좀 힘든 경우가 꽤 있죠. 그럼 다한증일 경우에는 땀이 나는 부위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땀이 많은 게 보통 이제 겨드랑이나 이런 데 이마 같은 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다한증이 국소적으로 이제 전신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신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국소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 많이 생기는 게 손, 발, 겨드랑이 그다음에 이마 몸 같은데 몸에 쫙 나는 경우. 그래서 국소적으로 생기는 그런 다한증도 있고 전신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땀이 나면 땀이 많이 나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안 좋은 냄새까지 나잖아요. 그렇죠. 보통 땀이 나면 기본적으로 땀에는 냄새가 납니까?
땀은 원래 냄새가 없는 거예요. 아, 원래는 묻히군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냄새라는 게, 예. 일반 땀샘 있고, 아포크라인 땀샘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땀이 두 가지로 에크라인 땀, 그 다음에 아포크라인 땀으로 나누는데, 에크라인 땀이 보통 우리가 흘리는 땀, 그다음 아포크라인 땀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들이 네. 이렇게 그 냄새로 이렇게 성적인 걸 유인하는 그런 작용으로 옛날에 많이 작용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사람한테도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냄새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에크라인선, 아포크라인선 중에 아포크라인선이라는 게 네. 이게 분비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 세균에 의해서 지방산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고, 이 암모니아가 이제 냄새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일단 땀 때문에도, 일반 땀 때문에도 날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겨드랑이나 서해부나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아포크라인선이 있어서 그 액취증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한증과 지금 말씀하신 아포크라인선 때문에 나는 생기는 액취증. 액취증의 차이는 냄새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일단 봐야 되나요? 냄새가 좀 지독하죠. 보통 이제 땀 때문에 아포크라인선도 사실은 냄새가 없는 건데 다 이 세균 작용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근데 보통 땀 때문에 나는 냄새는 아포크라인 때문에 나는 냄새보다는 덜하죠. 근데 아포크라인샘 때문에 나는 그 냄새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일단 환자가 이제 진료받으러 오면 바로 그 멀리서도 약간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때문에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경우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셨고요. 네네. 그래서 여름철 냄새 3대장에 대해서 좀 원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정수리입니다. 정수리부터 좀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네네. 정수리 냄새가 유독 좀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땀 때문에 나는 건가요? 예, 사실 땀 때문이라기보다 물론 땀이 많이 나고 그다음 피지 분비도 많죠. 이렇게 모낭이 많으면 거의 그 털 나는 구멍으로 그 주변에 있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데 사실 이런 것도 냄새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세균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세균이 작용해서 분해해가지고 그 분해 산물이 이제 냄새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정수리에 만약에 냄새가 나면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지 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 또 곰팡이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이상이 어떤 질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재밌는 거는 피지 분비가 많으면 보통 이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또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 보면 탈모가 또 많이 생긴 사람이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또 그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한번 탈모도 살짝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그런 그 논문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정수리 냄새로 고민이신 분들 피지 분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게 또 세균 감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 가보셔야 되는데 또 탈모도 좀 잘못하면 올 수 있으니까 함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도 모자를 쓰지만 이제 정수리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더 좋습니까? 더 안 좋습니까? 일단은 그 햇빛 차단하는 건 좋아요. 햇빛 차단하는 건 좋아요. 피부,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두피가 안 좋으면 그 털이 자라는 그 밭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햇빛 너무 많이 쬐는 건 안 좋죠. 그리고 햇빛 쬐면 또 땀도 많이 날 거고 열이 올라갈 거고 일단 열이 올라가는 거는 노화도 되고 또 이 자체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냄새가 더 날 수 있거든요. 모자 쓴 건 좋은데 일단 너무 통풍이 안 되는 모자는 쓰지 마시고 일단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자를 그냥 계속 쓰고 있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벗었다가 좀 환기시키고 다시 또 쓰고 이렇게 좀 벗었다 썼다 하는 걸 좀 반복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자를 썼다고 해서 탈모가 더 진행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 정수리 냄새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원인을 알아야죠. 이제 예를 들어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거나 어떤 곰팡이 감염이 있다거나 이러면 일단 병원에서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땀이 안 나도록 하는 그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청결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균이 있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옛날에 뭐 노프 해가지고 샴푸로 안 하고 그냥 물로 막 감고 한 시절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샴푸를 이용해서 감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네. 이제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나가니까 특히 한여름 네네.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매일매일 머리를 감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감는다고 청결하게 하는데도 이제 머리에 그 냄새가 나면 예. 일단 아까 얘기했던 질성 피부염이 있는지 또 그 두피에도 또 아포크라인산이 작용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예.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땀나지 네네. 말라고 머리에도 뭐 뽀송뽀송한 파우더 같은 거 뿌리는 것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냥 파우더 뭐 뿌릴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액지층에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세균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청결하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항생제 뭐들은 또 하나는 모공을 막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땀을 안 나게. 아,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아스티콜린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항콜린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발라서 땀이 분비가 안 되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끔 자극되거나 좀 붉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가렵거나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 가셔서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고 쓰시는 게 좀 안전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마트 가면은 요즘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죠. 샴푸 같은 경우도 사실 정수리 네. 냄새 뭐 없앤다 해서 콜 샴푸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그런 제품 쓰는 게 좀 낫겠네요. 좀 낫죠. 근데 자극만 없으면. 아, 자극만 없으면. 그러니까 본인 피부에 맞는지 꼭 테스트 해보고 쓰는 게 좋겠죠. 예. 감았는데 막 가렵거나 따갑거나 막 이러면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름철 냄새 3대장 정수리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액취증 얘기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은데 겨드랑이에 나는 땀으로 인한 냄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뭐 흔히 네네. 뭐 암내라고 표현을 하고 맞아요. 여름철 불쾌한 냄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거는 네. 원인이 뭔가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아포크라인선이 네. 거기에 그 분비가 많이 돼서 네. 그게 암모니아 지방산으로 그 분해가 되고 이제 암모니아 그게 냄새가 나는 건데 여기에 그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세균이죠. 세균. 그러니까 세균이 거기 작용해서 냄새를 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네. 아포크라인선이 아까 두피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서해부, 뭐 두피, 그다음에 뭐 겨드랑이, 또 뭐 배꼽 주변, 뭐 이런 데 많이 있죠. 성기 부위 뭐 이런데. 아, 그렇군요. 근데 네네. 보통 흔히 아포크라인선 하면 겨드랑이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네네. 우리 몸 뭐 곳곳에 있네요. 네, 곳곳에 있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균 이야기인데 이 세균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청결하게 잘 씻으면 세균을 나쁜 세균 닦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말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해결할 수 있는 세균 말고도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는 균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곰팡이도 뭐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정말 계속 청결하게 하는데도 난다면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항생제 같은 것들 네. 하면 그 세균 그 항생제만 발라도 냄새가 훨씬 줄어들어요. 액지증 환자들 보면 항생제 바르면 되게 그 냄새가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청결하게 하면서 이제 병원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근데 아까 뭐 곰팡이라든가 세균 감염 이런 건 어떤 경우에 감염이 됩니까? 그건 뭐 예를 들어 청결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서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스치죠. 그렇죠. 피부가. 예. 그럼 각질도 일어나고 땀이 차고 하니까 세균이 감염돼서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세균이 온도가 올라가면 네. 또 세균 증식이 잘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세균 증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생각해서 관리를 해줘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땀이 안 나게 알겠어요. 하고 건조하게 해주고 너무 덥지 않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균,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이제 노폐물 같은 거, 그러니까 네네네. 청결을 유지해서 계속 이제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랜 기간 그러니까 좀 안 좋게 계속 노폐물이 쌓여 있으면 그게 세균 감염까지 돼서 결국은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름에는 밖에 많이 나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아무리 청결하게 해도 아침에 나올 때 씻고 밤에 들어가서 씻는 거 말고 또 밖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약으로 나온 것들이 꽤 있어요. 데오드란트라고 해서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뭐 땅콩을 맞거나 또 그 콜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비가 적게 하는 신경학적으로 조금 작용을 해서 적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걸 써서. 마트에 데오드란트 있지 않습니까? 뭐 겨드랑이, 다 있어요. 발, 뭐 약국에도 있고 그거는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여름에는. 네, 그렇죠. 이제 단 자극이 안 되면 가끔 자극되는 경우 있으니까 자극이 안 되면 그래 너무 청결하게 하는데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런 거 좀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문자로 9030번님이요. 저는 여름만 되면 겨터파크 개방인데 냄새도 너무 고민돼요. 제모를 하면 냄새가 덜 난다고 하던데요. 질문하셨네요. 맞아요. 왜냐면 그 털에 균이 이렇게 서식을 하죠. 근데 그 균 이 빈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제모도 청결하게 하는 거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정말 계속되면 땀 분비가 안 나도록 거기다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또 그 부분에 그 땀샘을 파괴하는 그런 시술을 받는다거나 예. 이런 것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시술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어디선가 봤더니만 예를 들어 겨드랑이 나서 거기 뭐 시술을 받거나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위에 땀이 나더라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거기 신경 절단술 뭐 이런 거 해요. 네.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예. 근데 그 신경을 절단하거나 신경 절제술을 하게 되면 보상성으로 다른 데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시술을 그냥 신경학적으로 하는 시술을 먼저 하지 말고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보톡스를 쓴다든지 또 그 부분에 땀샘을 좀 제거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걸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뭐 그 절제술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좀 부작용도 많고 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접근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 병원을 이런 고민 때문에 찾는다면 그런 방법들로 일단 뭐 증상 완화라든가 치료를 해 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약도 먹기도 합니까? 약은 근데 잘 쓰지는 않아요. 먹는 약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땀 분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먹는 약 같은 건 잘 쓰진 않죠. 알겠습니다. 네. 7451번님이 아들이 겨드랑이 부분만 옷이 젖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모를 하고 데오드란트를 바르면 될까요? 그렇죠. 데오드란트 발라보고 그래도 너무 조금 불편하면 일단 뭐 보톡스 같은 것도 맞아보고 병원을 가시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면 그냥 시술을 해서 그 땀샘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보톡스는 바로 땀이 많이 나는 그 부위에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맞으면 땀이 좀 덜 분비가 되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훨씬 줄어들죠. 네. 땀 때문에 정말 뭐 어느 부위가 됐든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군요. 예, 맞아요. 자, 여름철 냄새 3대장 이제 마지막으로 발냄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발의 경우는요. 뭐 여름에는 맨발로 다니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뭐 양말과 어쨌든 신발은 늘 신고 있으니까 이게 발에 땀이 나면 이게 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냄새가 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발은 정말 그 땀이 났다가 이게 잘 날아가지도 않고 건조해지지도 않는 거라서 일단 조금 그 건조시키는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말이 자주 젖으면 일단 양말도 자주 갈아 신고 또 신발이 젖으면 신발도 갈아 신고 그래서 여러 신발을 두고 매일 똑같은 신발 신지 마시고요. 자주 갈아주는 게 좋고 그리고 발에는 이게 습하게 되면 뭐 냄새도 그렇지만 또 곰팡이 감염 이런 것도 많거든요. 무좀 같은 거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안 생기도록 좀 청결하게 건조하게 하고 심한 경우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또 땀이 많이 나서 너무 괴로운 사람은 거기다 이제 보톡스를 맞거나 발에도요? 그럼 발바닥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발바닥에 손바닥 발바닥에 맞는 경우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땀이 한 몇 개월을 안 나게 되죠. 사실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닦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조시키고 자주 좀 통풍시키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냄새 경우에 이제 너무 심한 경우 그게 질병일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질병일 경우 아까 얘기했던 뭐 곰팡이 감염이 돼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한증이라는 게 사실은 질병이거든요. 땀이 많이 나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사실 청결하지가 않잖아요. 뭐 곰팡이 감염도 많이 되고 또 세균 감염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송글송글 빵꾸 나는 그런 느낌의 또 그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네. 일단은 원인을 가서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끔 발냄새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은 또 그 세균이 작용하는 거라서 네. 거기에 항생제를 발라도 냄새가 좀 줄기는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그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병원을 찾아갈 정도인가 아닌가 이 정도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우면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지 않으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일반 사람이 나는 정도 이상의 발냄새가 난다. 그건 일단 병원 가야 되네 그러면. 그죠. 그건 진짜 가야죠. 사회생활 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거는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여름이라 주변에 뭐 어디서든 막 발냄새 나거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막 청결하지 않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질병일 수 있다고 하니까. 청결해서가 아니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예, 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 20초 남았는데 우리 내가 냄새 때문에 너무 고민이고 밖에 나가는 것도 많이 주눅 들어서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은 너무 그 부분이 습기가 안 차도록 좀 건조시키고 일단 땀이 많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냄새가 난다고 무조건 청결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 맡아보고 땀이 많이 나고 그다음 좀 냄새가 나는 느낌이 있거나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그 치료받으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사회생활 잘 하셔야 되니까 그 피부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좀 치료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질문이 들어와서요. 방가루님이요. 나이 들면 예전에 땀이 많지 않았던 부위에서 땀 양이 많아지기도 하나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럼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이 계속 변해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신경학적으로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 다한증이 없다가도 생기는 경우 있고요. 물론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부위에 안 났던 부위에서 또 땀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왜 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질환 때문인지 뭔지. 너무 일단 불편하시면 생활에 불편하다, 신경 쓰인다 하시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군요. 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